내 이름은 이주인시게오. 무고한 자의 눈물을 양분 삼아 사람의 탈을 쓴 악마를 벌하는 자다. 인간의 마음은 교만한 법이라서. 저 기분 나쁜 자식. 맞아. 밤에 애니 볼 것처럼 생겼네. 우월한 외모와 능력을 면죄부 삼아 타인을 멸시하고 만다. 정말 악질적인 것은 자신들이 상대를 괴롭히고 있다는 자각조차 없다는 거다. 자네들이 미야치 씨한테 갑질을 한다고 들었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냥 장난 좀 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상대를 상처 입힌다. 따라서 괴롭힘의 강도는 금세 높아지고. 원샷! 원샷! 어이, 빼지 말라고. 무의식적인 악의가 커지면서 결국 악마가 되는 것이다.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 야, 미야치 혼자서 죽었다더라? 우리 책임은 아니지. 그냥 평범히 지냈잖아. 그러나 피해자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게 그가 목숨을 끊어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남겨진 유족들이 있다. 그렇게 착한 애가 이렇게 죽는 건 말도 안 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잃은 분노에 죄책감의 유무 따위는 상관없다. 그 악마들을 법 대신에 응징하는 자가 존재한다. 강한 산성물입니다. 살려. 원샷 빼지 말라고. 그렇다. 그게 우리 고문 소믈리에인 것이다. 이 몸에 짊어진 수갑 때문일까? 깊은 원한을 품은 의뢰자가 나를 찾아온다. 차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로 몸을 녹이시죠. 고맙네. 나이가 드니 추위를 견디기 힘들군. 이번 방문객은 노숙자 남성이었다. 뒷세계의 정보를 모아 이곳까지 온 모양인데. 세상이 참 흉흉하지. 그럼 용건은 어떻게? 평소처럼 질문을 던진 난 후드를 벗은 그의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다. 그의 얼굴에 심각한 화상 흉터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당신 같은 사형 집행인도 이 얼굴은 보기 힘든가?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의뢰인을 겸연쩍게 만들더니 나도 아직 수행이 부족하군. 그러자 그는 호탕하게 웃었다. 괜찮네.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목도 치겠으니 오히려 운이 좋지. 아닙니다. 그 호쾌한 웃음에 때려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한바탕 웃고 난 뒤 본론에 들어갔다. 의뢰 내용은 내 친구를 태워 죽인 놈들을 죽여달라는 거네. 그 화상도 그때. 그래. 내 질문에 끄덕이며 그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자신을 노노무라라고 밝힌 그는 으쌰! 20년 넘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입에 불치라는 게 고작이라 집을 마련할 여유는 없었다. 오, 노노무라 씨. 오늘은 두둑한 걸. 이거 2,000엔은 되겠는데. 그럼 연료는 무시 못하지.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굳세게 살았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느긋하게 살 수 있고 저렴한 술이라도 친구들과 잔을 나눌 수도 있었다. 죽도록 열심히 살았으니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군. 얼어 죽을 것 같은 것만 빼면. 회사에서 치열한 출세 경쟁을 하던 무렵에는 이런 삶의 방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다. 에이, 여기서 잠들어 버렸네. 뭐 가끔은 괜찮겠지. 평소 각자 잠자리로 돌아가지만 술에 취해 그 자리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의뢰인은 배에 무언가가 얹어진 느낌이 들었다. 야, 얼른 해. 기다리라니까.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지만 잠에 빠져 확인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확인했었어야 했다. 그 순간 타들어가는 고통에 벌떡 일어났기 때문이다. 불길이 순식간에 의뢰자의 온몸을 덮었다. 살과 털이 타는 냄새. 그는 뜨거움 속에서 숨이 막혀 몸부림쳤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그 공원 근처에 분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몸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분수에 몸을 던졌다. 구사일생한 의뢰인이 물에서 빠져나오자 대박! 이 자식들 춤추는 것 같네. 역시 쓰레기들은 쏘각해야지. 친구들이 불에 타 죽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놈들이 도망친 후에 살려줘. 친구들이 죽을지도 몰라. 무슨 일입니까? 그는 힘겹게 몸을 끌어 파출소로 달려갔다.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의뢰인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공원에서 소사한 시신이 두구 발견됐습니다. 친구분들이 맞으십니까? 예, 다 죽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친구 둘은 살지 못했다.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의뢰인은 2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범인은 17살 소년 2명으로 죄값을 꼭 치러다오. 친구들의 한을 풀 수 있게. 그의 유일한 위안은 자신을 공격한 범인들이 경찰에 체포당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뢰인은 퇴원했지만 이게 무슨 일이야?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말았다. 증거 불충분이라니. 말도 안 돼. 범인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그렇군. 사건의 경위는 이해됐다. 한 번은 이대로 그냥 조용히 살까 싶었어. 마음에 묻으려고 하셨군요. 그래, 위에서 내린 판결이고 범인들 미래를 망치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잊혀지지 않아. 온몸이 타는 고통이. 노노무라 씨, 그리고 친구들의 단말마의 낄낄거리는 목소리와 얼굴이. 산채로 타 죽어 눈앞에서 친구를 잃은 그의 원한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그 순간 의뢰인의 얼굴이 괴물처럼 변했다. 이제 부탁하네. 놈들을 지옥에 보내줘. 내 원한 때문만이 아니야. 웃으면서 사람을 태우는 놈들을 그냥 주면 안 돼. 틀림없이 다른 희생자가 나오고 말 거야. 난 그의 말에 원한을 넘어 굳센 신념을 느꼈다. 자신과 같은 희생자를 만들 수 없다는 마음.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안하네. 정말로 고마워. 그 신념을 저버린다면 고문 소믈리에 자격은 없다. 무고한 자를 쓰레기 취급하며 타 죽이다니 짐승만도 못하군. 벌레 같은 놈들. 진짜 쓰레기가 누군지 이 고문 소믈리에가 알려주마. 법의 심판에 피한 걸 지옥의 어파 속에서 후회하게 해주지. 의뢰자가 돌아가자 루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노숙자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젊을 적에 노숙 생활을 했었거든. 그 고생은 나도 잘 알지. 그 얘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이 기회에 얘기 한번 해볼까. 당시 20살쯤 됐던 나는 가족을 전부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형씨, 좋은 술 주었는데 한잔 하죠? 네? 네. 그때 난 도망치듯 뒷골목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곳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자넨 아직 젊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에? 그럼 난 가족들도 다 도망쳐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였으면 못 살았을 거야. 내 사정은 일절 묻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날 대해줬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지만 쭉쭉 마시고 전부 잊어버려. 감사합니다. 저 아저씨 술고래니까 조심하라고. 약자인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곳에서 깨닫게 됐다. 선생님, 가족분들을 전부 잃으셨다니 그 사정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다들 못된 놈들한테 살해당했지. 이런 끔찍한 과거를 저리도 태연하게.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이만 가자. 긴 얘기가 될 테니 다음 기회에 하지. 난 곧바로 정보상에게 연락을 넣었다. 그 사건은 나도 잘 알지.
위에서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 그거 잘 됐군. 범인에 대해 알려줘. 이번 사건은 뿌리가 깊어 보여서 사건의 전말을 알 필요가 있었다. 범인 중 하나인 아츠기 류의 부모는 대기업 사장이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 노숙자의 과실일 수도 있지. 과실로 불이 나기 쉽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츠키 씨, 물론 다음 선거는 나만 믿게나. 그 사건은 역시나 윗선의 압력으로 무마된 것이었다. 거기다 그 두 놈은 상습범이라고 한다. 돈으로 정치인을 눌러서 검찰까지 압박했지. 야쿠자도 연관된 모양이야. 추문을 피하려고 덮어버린 거로군. 헛구역질이 나오는군. 역시 법의 심판을 기대할 수는 없겠어. 아츠기에 관한 정보를 모은 우린 곧장 놈들의 거처로 향했다. 꽤 호화로운 저택이군요. 부모가 반성 좀 하라며 여기로 보냈다더군. 이런 저택에서 반성을 할 리가 없지. 그리고 이놈들 뒤에는 역시 야쿠자가 붙어 있었다. 노숙자 같은 쓰레기들은 나라에서 불태워버려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태워야 씨가 마르니까. 그 대화의 추악함은 물론이고 저기 함께 있는 건 교고쿠파의 카네코와 나리타군요. 저 집안의 콩고물을 받아먹으려고 옆에 붙어있나 보군. 교고쿠파의 카네코와 나리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게 취미인 미치광이들. 이 자식 짜증나네. 휘발유 뿌리고 불을 붙이면 오 초능력자 같은데. 그 별명은 휘발유 형제. 불장난은 이놈들한테 배운 건가? 나는 당당히 정면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거기 애송이들 지옥으로 보내주마. 저 7대3 가르만 뭐야? 너 뭐 하는 놈이냐? 뭐야 습격이냐? 하필 우리가 있을 때 오다니. 타이밍도 나쁘지. 잔챙이는 꺼져라. 방해하면 목숨은 보장 못한다. 아? 이 멍청한 놈 우리가 누군지 모르냐? 잔챙이라고? 이 자식 태워버리자. 잘 가라. 괴롭게 죽여주지. 그러자 놈은 물총을 꺼내려고 했다. 그 안에 휘발유가 들은 게로군. 빠르다. 탕탕탕. 으아! 차가워. 탕탕탕. 뭐야? 도무지 피할 수가 없어. 자, 루카와. 네. 쓰레기는 불태워버리죠. 이 멍청한 놈들은 불타는 고통을 한번 맛봐야 한다. 잔챙이들은 꺼져라. 죽는다. 알겠습니다. 꺼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놈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어르신. 불기소 처분 재판을 다시 진행하지. 배심원은 지옥의 사자들이다. 17살이면 어른이죠. 진심 펀치. 우리는 손쉽게 놈들을 포획했다. 우린 놈들을 고문실로 옮겨 온몸을 의자에 묶었다. 이 자식들 노숙자를 태워 죽였겠다. 그게 뭐 어때서?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죄책감도 안 드나? 어떤 악인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하지만 돌아온 건 우릴 비웃는 목소리였다. 그 더러운 민폐 덩어리들이 죽는 게 뭐 어때서? 맞아. 살아봤자 방해만 되는 오물은 소독해야지. 의뢰인의 말대로 이놈들은 악마다. 도저히 가만둘 수 없군. 그럼 우리도 용서라는 말은 있도록 하지.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는군. 루카와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내 말에 루카가 컨트롤러를 조작했더니 뭐야? 내려줘. 내려달라고. 놈들이 앉은 의자가 레일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놈들이 들어간 곳은 작은 벽돌방이었다. 뭐야 여기는? 놈들이 들어가자 무거운 철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로에 불이 붙었다. 거긴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소각로다. 뭐라고? 하얗게 질렸군. 자신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간 모양이야. 이건 고문당한 시체를 처리하는
특수 소각로다. 강한 화력을 신속히 만들어내지. 선생님,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올려줘. 희생자들의 고통이 느껴지도록. 벌써 내부 온도가 80도에 달했다. 이건 쾌마도르라는 처형으로 벽돌 가마에 이단자를 넣고 구워죽이는 처형 방식이다. 뜨거워! 꺼내줘! 나 좀 꺼내줘! 아직도 팔팔하네. 화력을 올려볼까? 화형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직접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방치해뒀더니 150도가 넘었을 즈음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자수할게! 다시 체포당할게! 살려줘! 죄송합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놈들이 목숨 구걸을 시작한 것이었다. 어이, 무슨 소리야? 네 놈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살려줘! 사회에 피해만 주는 쓰레기는 태워버려도 된다며. 네 놈들도 불타 죽어라. 오물은 소독해야 한다. 그것만은 옳은 소리군. 그 후 1시간 정도 최대 화력으로 올렸더니 놈들은 뼈도 남지 않고 재가 됐다. 전부 제가 됐군요. 마침 그 고문 의자도 처분할 참이었는데 일석이조로군. 참고로 그 부모의 과거 악행은 루카가 전부 유출해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다. 이렇게 이번 의뢰가 끝났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친구분께도 보고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원래 의뢰인과 얼굴을 마주하진 않지만 전화기가 없어서 직접 찾아갔다. 자주 만나면 기밀상의 문제가 생기지만. 나왔다, 친구야.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가끔은 이렇게 피해자를 직접 찾는 것도 나쁘지 않군.